이번 영상에서는 비혼주의를 넘어서 정말 결혼 절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심리 용어로 가모포비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결혼 공포증이에요. 요즘에는 뭐 전화 공포증도 있고 뭐 이런 공포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결혼 공포증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공포증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결혼 공포증을 옆에 있는 사람이 겪고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 못하는 사람의 특징, 결혼 공포증, 가모포비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솔루션까지 알려드릴게요. 가모포비아, 결혼 공포증은요, 결혼이나 헌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스어 단어 가모스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한 단어에서부터 파생됐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보호받는 것 같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좀 느끼거든요. 그런데 결혼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혼과 같은 관계,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상상만 하더라도요, 소름 끼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모포비아는 대인관계의 경향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공포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DSM-5라고 해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 들어가 있을 것 같지만, 여기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는 그냥 신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 공포증이라고 하는 건 결혼 또는 헌신적인 관계에 대한 비정상적으로 강한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결혼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 결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 그러니까 뭐 결혼, 결혼식, 혼수, 뭐 가족, 뭐 장인 장모, 친정, 시부모, 시댁, 뭐 이런 여러 요소에 대해서 아주 깊은 불안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결혼에 대해서 그냥 망설이고, 나 그냥 비혼주의야, 나 결혼하고 싶지 않아, 이 정도, 혹은 나 좀 결혼을 좀 잘 모르겠어, 좀 망설이거나 걱정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요,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요, 이 결혼하자 혹은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으로도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결혼 공포증은 다른 공포증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땀을 흘린다거나 공포감을 느끼면서 막 몸이 막 이렇게 떨리는 증상 나타날 수 있고요. 현기증과 같이 갑작스럽게 불안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막 이렇게 숨이 가빠지거나 호흡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 심박수가 막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증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만으로 생길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공황발작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말 그대로 공포증이에요. 결혼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요, 종종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인 관계, 그리고 서로의 삶, 그리고 생각, 감정을 공유하면서 아주 깊은 연결을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잖아요. 헌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자기의 깊은 것, 자기의 내면, 생각과 감정,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기의 내면을 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상대방과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깊은 관계 형성이 어려워져요. 대체 이 결혼 공포증이라는 게 뭘까? 이 가모포비아라는 게 뭘까? 원인이 뭘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원인이 뭐냐면 과거 트라우마 경험입니다. 학대적인 관계, 혹은 연인 관계에서도 학대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거든요. 혹은 배신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헌신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방어 기제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바람핀 모습을 목격했다거나 모텔에 들어갔다 나왔었던 모습을 보게 됐다거나, 혹은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말이 계속 바뀌어서 결국은 결혼을 업게 됐는데 그 업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막말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배신, 트라우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 결혼 공포증은 이런 감정적인 고통, 그리고 이 감정적인 고통과 함께 나타나는 이런 취약함을 피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애를 했는데 만날 때마다 상대방이 바람을 폈다거나 만날 때마다 뭔가 신뢰하지 못한다거나 결혼까지 갔는데 그것을 뭔가 나를 이용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관계에 그런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독립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행복해. 근데 행복한 거 외로는 모두 포기해야 돼. 이렇게 막 유재석 씨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재미있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 이게 사실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답답함, 이런 저항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자기의 자율성, 자발성, 자기의 자유, 자기의 선택대로 움직이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은 이런 결혼이나 장기적인 관계나 헌신에 대해서 되게 좀 두려워하고 그리고 공포증을 가질 수 있어요. 내 개성, 내 자유를 위협하는 그 요소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혼 공포증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결혼 공포증의 원인 세 번째가 자기가 기저에 갖고 있었던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 공포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애착장애, 낮은 자존감, 낮은 친밀감, 그리고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과 같이 심리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불안정한 애착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성인에서도 이런 과거의 불안정한 관계가 성인 애착으로 발전이 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낮은 자존감도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이라는 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게 의심을 낳고 그리고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고 그 두려움은 감정적으로 아주 깊은 관계를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부모를 둔 경우 헌신적이지 않은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결국 미혼부, 미혼모일 수도 있고요. 한부모라고 요즘엔 얘기를 하잖아요. 한부모일 수도 있고요. 혹은 결혼을 했어도 혼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신 분들을 보면 이 가정 환경에서부터 사실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제 주변에도 거의 결혼 공포증이라고 할 정도로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알코올 의존이 있었는데 술에 취해서 만취만 되면 자녀들을 그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때리는 게 그냥 일반적인 때리는 수준을 넘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멈추지 않고 때려서 정말 병원에 실려가는 정도까지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성적인 약간 그런 학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걸 감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트라우마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결혼을 발작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나는 연애도 하고 연애도 싫지만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연애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결혼은 죽어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혼주의하고 좀 다르게 비혼주의는 나는 그냥 결혼 안 할래 이 정도라면 이 가모포비아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결혼이라면 발작할 정도로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하게 느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가모포비아하고 조금 비슷한 게 필로포비아라는 게 있어요. 이 둘 다 관계와 관련된 두려움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가모포비아와 필로포비아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좀 달라요. 가모포비아는 결혼이나 헌신적인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거든요. 결혼, 장기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공포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혼이나 장기적인 헌신의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거죠. 결혼 자체 그리고 결혼과 관련된 책임, 의무,
헌신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가모포비아예요. 근데 필로포비아는 뭐냐면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썸만 타고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감정적으로 누군가하고 깊이 연결되거나 사랑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태. 필로포비아를 가진 사람들은요, 감정적인 애착이나 친밀감을 좀 피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생기는 상처, 불안을 걱정하는 거죠. 가모포비아는 결혼이나 헌신적인 관계에 대한 공포를 말을 한다면, 필로포비아는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모포비아, 결혼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스스로 극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심리학자로서 그 친구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옆에서 많이 도와줬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결혼공포증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리고 관계를 천천히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헌신을 상징하는 의식 혹은 행사를 해보는 거예요. 2020년도 연구에 따르면 의식이나 행사는 관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서 연인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데요. 그 의식이라는 게 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장례식을 3일 동안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가족도 없고, 그리고 올 사람이 없으면 이 장례식을 생략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례식을 3일 동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장례식이라는 의식 절차를 통해서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식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모포비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애인이라면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관계를 바꾸는 그런 행사나 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사를 통해서 너랑 나랑 헌신을 하는 관계야, 너랑 나랑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한 관계야 라고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꼭 결혼식일 필요는 없어요. 이게 꼭 약혼식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둘이 우리 언약식이라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우리 둘이 약간 재미로 이런 우리만의 의식을 한번 치러볼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의식이나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요, 의미 있는 상징을 찾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상징, 은유를 찾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성장하는 것, 혹은 둘의 관계의 연대, 그리고 둘의 관계의 회복력,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징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크로바, 혹은 반지, 혹은 풀로 만든 반지, 뭐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그런 사탕 같은 반지, 아주 큰 거 아니어도 되거든요.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뭐 배나무를 함께 심는다던가, 그래서 이 배나무를 함께 돌보는 것, 그리고 함께 성장시키는 것도 상징이 될 수 있어요.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의미 있는 상징을 기반으로 한 의식이나 행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의식은 일상적인 작은 행동부터 중요한 기념일에 이루어지는 큰 행사까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식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진정성 있게 반영할 수 있게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남들 다 하는 결혼식, 남들 다 하는 언양식, 이런 거 말고 배나무를 함께 키우기로 했다면 오늘은 배나무를 심는 우리만의 배나무 언약식이야 라고 해서 우리 딴 거 없어, 같이 이 아이를 돌보자,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리본 끊는 그런 의식을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나무를 심는 행사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일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의식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헌신의 의미를 강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뭐냐면, 나는 너를 계속 좋아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결심했어.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결심의 의미의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심을 계속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의식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일, 주간, 월간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두 사람의 유대감을 깊이 만들 수 있습니다. 가모포비아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파트너의 편안함과 가치를 반영한 옵션을 고려하는 거예요. 결혼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선호도, 그리고 가치관을 존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대안을 찾는 거거든요. 옵션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은데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결혼식 해야 되잖아요. 혼인신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춤형으로 우리 둘만의 대안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상대는 결혼이라는 것,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같이 좀 합쳐보자. 근데 생활 방식이나 의사소통 스타일이나 갈등 해결 방식이나 이런 걸 모두 포함을 해서 좀 여러 가지로 네가 원하는 건 뭐야, 내가 원하는 건 뭔데, 너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반영해서 나도 고려할 테니 너도 한번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볼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함께 살지 않는데 결혼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집에 살면서 결혼을 해서 사는 커플들도 있고요. 결혼을 해서 각방을 쓰면서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요, 이런 방식은 만족도가 높을 경우 계속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혼의 방식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옵션, 굉장히 다양한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 생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동반자적인 관계도 고민할 수 있어요. 결혼공포증은 헌신과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동반자 관계로서 보는 거죠. 꼭 결혼, 헌신하고 꼭 친밀해야 되고 같이 꼭 살아야 되고 너는 내 거야, 나는 네 거야,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파트너야. 좋은 파트너, 좋은 친구. 그러니 너랑 나랑 네가 원하지 않으면 더 가까이 가지 않을게. 우리 계속 이렇게 보자.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것도 괜찮아요. 상대방은 너무 친밀한 관계에 대한 너무 두려움을 갖고 있고, 내가 네 거고 네가 내 거다라고 하는 이런 정의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유대감은 유지하되, 이 친구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 공간일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자기를 모두 드러내는 것일까? 혹은 결혼이라는 것으로 서류로 묶이는 것일까? 혹은 결혼식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는 것.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전략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그러면서 둘의 관계가 안전하고 의미 있게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마 이 가모포비아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결혼 공포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나 비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트라우마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가족 간의 관계에서 생긴 그 과거의 그런 문제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인 간의 관계에서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설득하려고 한다고 이런 공포증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은요, 작은 씨앗이 굉장히 커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 되고 안전지대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그 두려움을 너 안전해, 괜찮아, 그거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이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어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과 얼마나 내가 함께 갈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하는 것, 이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